안녕하세요. 뚱치 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80번째 영화입니다. 에드먼드 굴딩의 작품이고요. 에드먼드 굴딩 작품은 제가 나이트메어 앨리, 악몽의 길목이라는 영화에서 보셨어요. 그 영화는 1947년 영화입니다. 이 작품 바로 그 뒤에 오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서머셋 모험, 우리한테 잘 알려진 작가죠. 서머셋 모험의 그 원작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라마르 트로티가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더 밀러, 알프레드 뉴만, 이 콤비 바로 전번 영화에서 보셨습니다. 천국의 열쇠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서 밀러의 촬영과 알프레드 뉴만의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많아서 그 이전에 그 천국의 열쇠 1944년이잖아요. 2년 후의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타이런 파워하고 진 티어니 참 자주 등장을 하죠. 진 티어니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로라인데 로라는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50년 작품 중에 골목이 끝나는 길, 그리고 이 47년 작품 바로 다음 48년에 미워 부인과 유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제가 진티언이 작품을 한두 개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존 페인, 앤 박스터는 뭐 워낙 다양한 감독하고 이제 그 작업을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거장하고 작업한 그런 배우도 드물 거예요. 뭐 빌리 와일더부터 해서 맨큐이츠, 그리고 또 누구 있을까요? 루드비치하고도 작업을 했고, 프레민저, 뭐 어마어마한 필모그래피를 갖고 있는 배우죠. 여기서 소피 역으로 해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클립턴 웹, 아주 그 사교계 그 댄디한 그런 느낌의 그 역을 잘 소화하는 배우죠. 그 로라에서 거의 대표적인 그 영화 중에 하나고요. 거기서 거의 주연급으로 활약을 하죠. 여기서는 엘리엇 템플턴이라고 해서 이 진 티어니가 분한 이자벨 브래들리의 삼촌, 외삼촌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버트 마샬이라는 배우도 어디에서 나왔냐면 예전에 백주의 결투에서 그 농장을 이렇게 그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작가 서머셋 모험이 직접 등장을 하거든요. 그 역을 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실 왓슨, 루이자 브래들리, 그 이사벨 브래들리, 진티언니의 어머니 역으로 나오고요. 이 배우는 루실 왓슨은 우리가 잘 아는 애수 있잖아요. 애수에서 그 로버트 테일러의 어머니 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크 라티모, 여기서 밥이라고 해서 소피하고 결혼하는 그 남자, 소피를 사랑하는 남자로 나오는데, 이 프랑크 라티모는 알랭 드롱 얼마 전에 사망했는데 그 대표적인 영화 태양은 가득해서도 함께 나옵니다. 그 르네 클레만 감독이에요. 그리고 뭐 잠깐 보조 출연 같은 식으로 얼굴로 등장하는데 엘자 란체스터, 누굽니까? 찰스 로튼의 부인이면서 엄청난 배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다양한 배우들이 나오고, 타이런 파워는 레리 데럴이라고 여기 주인공 역을 맡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첫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주 그 성공적인 기항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항상 그 타이런 파워는 저번에 그 악몽의 길목에서도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배역 자체에서 뭔가 약간 불안감이 좀 느껴지긴 해요. 어두운 감. 그래서 이 배역하고 상당히 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화가 제가 그 바로 전에 천국의 열쇠하고 연달아서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가 종교적인 관점의 지혜를 추구하는 영화라면, 이 영화는 한 젊은이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종교를 떠나서 본인의 그 지혜를 통해서 무언가 세상의 가치를 느껴보려고 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해 보시면 좋은 어떤 그런 비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에게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나와요. 믿음과 숭배의 길. 이 바로 전에 영화 천국의 열쇠에서 보여진 길이고요. 그 다음에 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행의 길. 마찬가지로 이전에 프란시스 신부가 했던 그 길이고요. 마지막 하나, 지식을 통해 지혜로 가는 길. 이 바로 신에게 나아가는 걸 지혜를 통해서 가는 길을 우리의 타이런 파워가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런 파워가 이 주인공인 진티언이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진티언이는 아무래도 이제 물질에 속해 있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그쪽에서 동경한다기보다 그쪽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같이 이제 약혼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안에서 이 타이론 파워는 모든 삶에 대해서 뭐랄까 뭔가를 갖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스스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 순간 지혜를 찾아서 떠나고 싶어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시카고가 배경인데요. 1900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요. 근데 시카고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제 파리로 가서 혼자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에 진티언이가 분한 이사벨은 파리로 와서 같이 재회를 하면서, 어떻게 그동안 진전이 있었어, 이젠 내게 돌아올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어가는 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진티언이는 너무나 레리 데럴, 타론 파워가 분한 역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레리 데럴이 추구하는 어떤 지혜는 진티언이가 원하는 그런 삶하고는 같이 일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한 젊은이의 인생에 대한 얘기고요. 젊은이가 그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삶의 얘기고요. 중간중간에 여기 서머셋 모험, 작가 자체의 역할을 맡은 허버트 마샬이 작가 서머셋 모험으로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나레이션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무엇보다도 연출 이상으로 해서 이 촬영은 워낙 믿을만한 촬영 감독인 아더 밀러의 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쭉 흑백이고 한 2년 정도 상관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아주 전 천국의 계단하고 연이어서 보셔도 좋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 바로 다음 해에 타이런 파워가 1947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나이트메어 앨리로 좀 더 개성 강한 역을 갖다가 맡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화를 한번 서서히 들어가 볼게요. 네, 저렇게 제일 처음에 저렇게 파도가 치고, 이게 뭐가 앤 백스터가 나오죠. 저 파도가 어떤 의미냐면요, 일종의 운명의 밀려옴 같은 그런 얘기고요. 네, 이제 가볼게요. 네. 첫 나레이션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한 젊은이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카메라가 쭉 하나의 파티 현장으로 가면서, 내가 잘 아는 한 명의 엘리엇 템플턴이라는 친구, 사교계의 친구와 그의 누나인 루이자의 파티에 어느 날 내가 초대를 받아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파티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서 걸어 들어가고요. 네, 이 템플턴 씨가 어디 있는지, 엘리엇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엇을 찾게 되고요. 그 얘기합니다. 엘리엇, 너가 초대한 작가 때문에 내가 소피를 초대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 하면서, 작가는 여러 가지로 해서
모르더라도 아는 척 하세요.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인물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보다 늘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는 척하고 그 사교계에서 늘 움직이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엘리엇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누나한테 소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순식간에 영화가 등장할 때부터 다양한 인물로 끌고 들어갑니다. 네, 얘기합니다. 내 조카 딸이 지금 올 건데 약혼을 할 거고 그 약혼자의 이름이 레리인데 얘기를 합니다. 레리는 반대는 안 하지만 가난뱅이라고 그러면서 나의 누나가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다 이러니까 누나는 무슨 그런 사적인 얘기까지 다 여기서 하느냐 그러면서 빨리빨리 하나의 인물에 대해서 움직여 가는 거죠. 그러면서 금방금방 또 연결이 됩니다. 네, 저기 딸이 나타나고요. 어때요? 진티언이. 그리고 레리가 왜 안 도착하느냐 그러니까 시계 태엽을 안 감았나 봐요 하고 레리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마땅하게 늘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앤 박스터. 여기서는 소피입니다. 그 소피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서 있죠. 그리고 드레스도 지금 진티언이가 빌려줬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름답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 너무 행복하다. 지금 만나는 남자하고 너무 사랑에 빠졌다. 밥이라고 있거든요. 그 법조계 쪽에서 공부를 하는. 그리고 이제 저기 또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레이라고요. 그레이 매트린이라고 해서 누굽니까? 존 페인이죠. 백만장자 그러니까 은행권 이런 어떤 증권계 이쪽에 백만장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좋아하냐면 지금 이 진티언이가 분한 이자벨을 갖다가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이 매트린이라고 어마어마한 백만장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살인을 해서라도 저 남자하고 사귀고 싶어 할 정도로 저 남자가 인기가 많은데 그런데 저 남자를 갖다 아무도 찾아올 수 없다. 왜냐하면 저 남자는 유일하게 한 명을 사랑한다는 거죠. 누굽니까? 그게 이자벨이고요. 이자벨은 또 레리만을 사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남자 좀 전에 엘리엇 완전히 속물 아니냐 그러니까 네 친절하고 관대하고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제 드디어 이제 인원이 점점 됐죠. 매트린 얘기하고요. 백만장자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해리는 언제 나타나냐? 해리는 누구냐? 그러니까 해리 지금 오고 있답니다. 저기. 이제 해리하고 첫 만남이 되는 거죠. 저기서 한 남자가 저렇게 걸어 들어옵니다. 네. 네, 여기서 얘기합니다. 해리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의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나레이션이냐면요. 첫 번째, 저한테 추억 속의 인물이라고 하면서요, 유명하지도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그렇게 그 유명한 인물로 살지도 못하고, 그런데 강에 던져진 돌이 남긴 물결보다도 작은 삶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 떠나갈 것입니다. 아주 그 미미한 존재로 흩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젊은이가 선택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너그러운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한참 뒤 이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인물의 존재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별다른 이제 유명한 사람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와 명예를 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으로 살지는 못하겠지만 어쩌면 그의 영향력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
어떤 그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던져줄 수도 있을 거라고 한참 시대가 지난 후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저 사람을 보면서 나레이션은 서머셋 모험의 나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Evidently, Larry hasn't learned that punctuality 그러면서 이제 싫어하죠. 이 외삼촌은 너무나 레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is 하죠. the politeness of kings.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I camped on his doorstep until he consented to. 네. That kind of a book. My dear fellow, you're at the end of the table with my sister. 그리고 테이블 정리를 하는데 이때 이제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아까 그 매트린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아니 우리 아버지 회사에 너 고용해 주려고 했는데 왜 거절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다 들은 거죠. 뭐라고 했냐면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자기 앞에 그 매트린이라는 백만장자가 아버지 통해서 직장을 구해줬는데도 그 직장을 거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트린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을 그르치면 어떡하냐. 그리고 일단 춤을 추고요. 공간을 가로질러서 가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저 그 소피죠. 소피하고 저 레리하고는 어떻게 알게 됐냐니까 어린 시절 친구라고 합니다. 같은 야구부도 하고요. 그러면서 네, 드디어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왔고요. 밥이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만큼 밥을 사랑해요.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잠깐 보였던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칵테일 한 잔 하지 그러니까 이 소피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남자친구 밥이 내가 술 마시는 거를 갖다 안 좋아한다고 제가 술을 한 번 마시면 너무 많이 마시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술에 민감한 소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거쳐가면서 살짝 하는 거죠. But imagine an opportunity. 네, 제가 또 너무 빨리 왔네요. 네. 이 부분에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이 공간을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rry, why didn't you tell me that?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일 관심사가 아까 매트린이 일자리 제안했는데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 내가 그거를 갖다 얘기를 못했다. 기다려. Stature and about 뭔가 정해지면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고요. Daddy is the heart. 네, 그래도 당신한테 화를 낼 수가 없다니까 하면서 좀 This is 심각해지죠. serious. 그 언제까지 그렇게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빈둥댈 거냐, 꿈꾸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 일단은 내 모든 게 혼돈스럽고 나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I'm 거죠. not being funny. I think it's very serious. 네,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살고 싶다고. 네, 이제 뭔가를 저렇게 잡고 지탱을 하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I would make 가치에 you miserable 대한 for anything. 너를 불행하게 But 만들지 you are 않고 making me miserable. 지금 그렇잖아. 직장도 안 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불행하게 His father 안- was saying, 네. told me the other day, that we're beginning. 그리고 과거와 비교도 안 될 새로운 시대, 미국의 붕의 시대가 왔는데 너도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해야지. 그렇게 세상의 뒷전으로 밀려나서 근데 본인은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뭔가 새로운 걸 갖다 찾을 게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in an era that will be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 서서히 이렇게 고조가 되는 거예요. Oh, it just happens that sitting in an office and making a lot of money doesn't interest 아, 나 그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뭐 주식하거나 그러면서 돈 많이 벌 생각 없다. 그런 인생은 나의 인생이 me as much 아니다. as it should. 네, Oh, Larry, don't 얘기합니다. talk like a fool. You can't 돈 live 없이는 without 살 money. 수가 없는 I 거야. have a little. 근데 원하는 일을 할 정도의 돈은 있잖아. 그렇게 해서 같이 살면 되잖아. 그런데 That's what 그렇게는 gives me a 살 chance to do 수가 what I want. 없고, You're making it 네. very difficult.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해줄 거지? The dead look so terribly dead.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는 죽었을 때 가장 무기력해 보이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의 의미를 얘기한답니다. Dead. What does that mean exactly? 어떤 의미일까요?
저 문장, 죽은 자는 죽었을 때 가장 무기력하다. 살아 있을 때 삶의 모든 가치를 느껴봐야 된다는 거 Just 아닐까요? that? Are you terribly unhappy, darling? Well, the only thing that makes me 내가 슬픈 거는 당신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늘 그러면서 저 뒤에 배경 자체가 그 잔잔하게 보이는 저 바다 있죠. 저 부분이 아주 그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는 뒤 배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흐르는 저 세상 안에 엄청나게 다양한 그 문제와 고민과,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의 삶 자체에서는 아주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사건들과 흔적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You 것 say to 같아요. yourself, who am I to bother 자, my head 이 about? 부분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뭐 대단하다고 어떤 길을 갈지 고민을 해야 돼. 나는 그냥 잘 다져진 길을 순수히 따라가는 것이, 그 잘 다져진 길이라는 게 어떤 뭐 출세를 위한 그런 길이 아니라, 그 예전에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어 놨던 거, 그런 거를 갖다가 말씀이나 어떻게 보면 책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도 그 지혜를 얻는 거에 동참하고 싶은 어떤 그런 식의 방향을 This, that, or the other. 얘기합니다. Wouldn't it be better just to follow the beaten?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n I think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알던 한 남자를 1분 전에 a minute before he was full of life and 활력 넘치던 남자가 갑자기 죽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전쟁이 끝나갈 무렵, 군대에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막 제대를 하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임무 자체도 그 전투기는 아니고 그 조종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플라잉 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소개할 때도 하거든요. 난다는 게 뭘까요? 네, 혼자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그런 어떤 지혜를 어떻게 보면 갈구하는 상징으로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의 말미에 자기를 갖다가 구해주기 위해서 한 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자기가 그 사람의 생명과 바꿔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 삶을 가치 있게 산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he was dead. 네, 그리고 이제 점점, Died. So he's gone and I'm here. 그리고 그는 떠나고 나는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Alive. Why? It's all so meaningless. You can't help but ask 인생에 yourself 대해 what life is all 고민하지 않을 about. 수밖에 없어. Whether 그 there's any 의미, sense to it or 인생의 whether it's just a 그런 가치를 이제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나서죠. 네, 저렇게. I hardly know what to say. 너무 뜻밖이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because of you. 그러면서 또 이제 위치를 바꿔서 근접하면서 뒤에 바다의 배경이 나오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게. Even longer.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기다린다고? 더 짧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일단은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있답니다. 파리에 가서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Where?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 Feeling that you can think out your thoughts to the very end.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계속 할 거고, 정리가 되면, 그러면 얘기합니다. 시카고로 돌아가서 너와 함께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그 일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공간의 연결이 어때요? 춤추는 그 공간부터 해서 움직이다가 작은 공간에서 또 앉았다가 또 움직이다가 바다를 배경으로 하다가 결국은 뭐 바다에서 제일 근접한 공간에 걸터 앉아서 마무리하는 그런 연속적인 그 연출이 아주 매끄럽게 움직이면서 그 안에
가장 복합적인 대화를 처음 도입부에서 한 4, 5분에 걸쳐서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뉘앙스를 가져가는 거죠. 이 영화가 소설에 대한 어댑테이션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와 그런 전체적인 이 제일 중요한 캐릭터인 이 레디의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그 서머셋 모음으로 분한 그 작가로서의 어떤 시선과 그리고 여러 그 지금 이사벨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걸 갖다 좀 알아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영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